좋은 저녁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자,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과 함께 이런 상태에서 저런 상태로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배워보겠습니다. 자, 최근 치빌스키 구부정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척추 측만증과 구부정한 자세의 발달에는 여러 근육이 큰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견갑골의 균형을 잡아주는 근육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근육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구부정해지지 않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자세가 발달하는 것에는 아무런 좋은 점이 없습니다.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좋은 상태에 있는 근육들입니다. 복근, 복직근, 복사근, 허리 근육, 척추 기립근, 그리고 횡격막, 다리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둔근도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모든 근육들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과도하게 긴장된 근육들이고 파란색은 약해진 근육들입니다. 이제 위에서 아래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목 근육, 즉 목에 긴 신전근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은 약해지고 짧은 신전근 그룹은 짧아집니다. 이 부분이 바로 후두하근입니다. 이 근육들은 첫 번째 경추와 후두골, 두 번째 경추와 후두골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은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있고 그 사이로 후두신경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한 가지는 이쪽으로 가고 다른 가지는 다른 쪽으로 가며 척추동맥은 이렇게 있습니다. 척추동맥은 척추관을 따라가다가 굽어서 두개골 안으로 들어가 뇌에 혈액을 공급합니다. 이때 총경동맥과 함께 뇌에 혈류를 공급하게 됩니다. 척추동맥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고 두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통은 주로 후두신경이 눌릴 때 더 자주 발생하며 그 통증이 해당 부위로 퍼지고 이명, 귀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중턱도 이렇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건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아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처지는 것은 몸의 자세와도 관련이 있고 이 근육들도 약간 늘어지게 됩니다. 이어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 배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면 복근과 등 근육 사이가 다 괜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횡격막이 잘 작동하고 있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 갈비뼈와 척추뼈, 횡격막까지 모두 움직이고 있습니다. 복압이 좋습니다. 여기서 숨을 들이쉬기 위해서는 횡격막이 더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복부 장기들도 위치를 바꿀 수 있고 배 자체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장골과 12번째 갈비뼈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곳에서 무언가가 줄어들면 다른 한 곳에서는 반드시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복압을 유지하기 위해 배가 약간 이완되고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귀여운 배가 생기죠. 그리고 여기 엉덩이 근육도 역시 긴장이 풀립니다. 여기서는 자신의 긴장을 잃고 여기서는 다시 긴장을 얻게 됩니다. 각 걸음마다 이 근육들이 작동할 수 있지만 여기선 작동하지 않아 허리가 대신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걸을 때 골반이 여기서는 안정적이고 여기서는 골반에 비해 다리가 매 걸음마다 고관절에서 움직입니다. 여기서는 골반과 함께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허리에 부담이 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허리 아래쪽의 추간판이 더 자주 손상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추간판입니다. 매 걸음마다 골반이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들이 손상됩니다. 다리 근육의 긴장도 역시 발생합니다. 골반이 회전했기 때문에 이 모든 근육들과 근막이 당겨졌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자세는 좋은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이산이 생깁니다. 신체 활동을 할 때 모든 것이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하중이 척추나 관절에 고르게 분산되지 않기 때문이고
고관절도 다치게 됩니다. 즉, 이런 자세 자체가 어떤 신체 활동을 하기에는 최적의 상태가 아닙니다. 누워있는 것조차 불편할 때가 있을 만큼 증상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흉추 부위의 움직임이 제한되어서 머리를 이쪽에 제대로 놓을 수가 없고 이런 베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만약 이런 문제를 고치고 싶다면 이제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면 먼저 휴대폰을 들고 거울 앞으로 가서 옆모습으로 섭니다. 거울이 저기 있으면 마치 거울 속에서 저를 바라보는 것처럼 휴대폰을 들고 편한 자세로 마음에 드는 대로 옆에서 자신을 사진으로 찍으세요. 이렇게 옆에서 찍어서 나중에 볼 수 있게 하세요. 지금 이걸 먼저 하시고 저와 함께 치료 및 예방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찍고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찍어서 비교해 보세요. 한번 보세요. 뭐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니면 변하지 않았는지. 자, 이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우선 우리가 지금 할 운동에서 어떤 근육을 사용할지 알아봅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소흉근과 대흉근입니다. 여기 소흉근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근육이 짧아지면 그 아래의 신경혈관 다발이 목에서 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자주 눌립니다. 그것이 지나가면 팔이 저립니다. 팔의 색깔이 변합니다. 자주색으로 변합니다. 팔에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힘을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뇌에서 오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척수를 통해 신호가 전선처럼 팔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감각도 역시 변하게 됩니다. 이제는 손에 쥔 물건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손가락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관절이 아플 수 있습니다. 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소흉근입니다. 그리고 뒤쪽, 바로 여기에는 큰 근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근육이 승모근입니다. 여기에는 위, 중간, 아래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그 아래 또 다른 뇌명근이 있습니다. 이 근육도 조금 사용하게 됩니다. 이 두 근육 그룹을 지금부터 우리 운동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구부정한 자세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자, 첫 번째로 시작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을 저와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승모근, 바로 위쪽 승모근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과 약간 아래쪽도요. 우리에겐 필요할 거예요. 자, 운동을 위해서는 밴드가 필요합니다. 저항 밴드입니다. 처음에는 약간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강한 것은 사용하지 마세요. 먼저 해보세요. 그런 것으로 시작하세요. 더욱더 쉽게 늘어나는 것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집에서 바로 할 수 있어서 어디 나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이 필요하고 고무줄도 필요해요.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거예요. 고무줄을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잡으세요. 이렇게요. 여기다가 어떻게 고정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기 구멍이 있죠? 이렇게 문을 열고 여기 구멍이 생깁니다. 이 구멍에 고무줄을 이렇게 넣고 문을 닫으세요. 그러면 잘 고정될 거예요. 이렇게 설치하세요. 제가 방금 잘못했는데 여러분의 팔꿈치 높이 정도에 맞춰서 설치하세요. 너무 높으면 안 되고 조금 더 낮게 해보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고정이 잘 안 되면 반대쪽에 매듭을 하나 더 묶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 길이가 같게 맞춰주세요. 이제 이 고무줄을 잡아당겨야 해요. 자기 쪽으로 당기세요. 그리고 서 있을 때 고무줄이 비뚤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먼저 고무줄을 자기 쪽으로 당겨보세요. 그리고 문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서야 이 동작을 충분한 범위로 할 수 있습니다. 고무줄을 당기고 나서 여기서 뒤쪽에서는 어깨뼈를 최대한 모으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깨뼈를 모은 다음에는 고무줄을 자기 쪽으로 당길 때보다 천천히 원래 위치로 돌아가세요. 이쪽으로 당길 때는
꽤 빠르게 해도 되지만 다시 돌아갈 때는 천천히 해야 합니다. 이쪽으로 당길 때는 빠르게 해도 되지만 중요한 건 돌아갈 때 동작을 빨리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깨뼈 사이에 있는 근육들이 돌아가는 동작에서 더 큰 부하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쪽으로 자기 쪽으로 당길 때는 팔 근육, 광배근, 그리고 후면 삼각근이 더 많이 작동하지만 돌아갈 때는 어깨뼈를 그 위치에 유지하는 데 더 많은 근육이 사용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당기고 다시 돌아가세요. 또 한 번 당기고 다시 돌아가세요. 이렇게 해서 2세트씩 10번씩 해줍니다. 10번 하고 나서 20, 30초 정도 쉬고 다시 한 번 더 해줍니다. 이게 첫 번째 자세입니다. 여기서 팔은 평소처럼 이렇게 두고 자기 쪽으로 당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세트에서는 손바닥을 위로 돌려서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자기 쪽으로 당기고 다시 돌아가고 자기 쪽으로 당기고 역시 천천히 원래대로 움직여줍니다. 여기서 이 동작과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동작과 이 동작은 등에 사용되는 근육이 조금 다릅니다. 이 자세에서는 조금 더 위쪽 근육이 긴장되고 이 자세에서는 더 아래쪽, 즉 하부 승모근에 더 많은 부담이 갑니다. 팔에서의 부담이 점점 어깨뼈 사이 근육으로 옮겨집니다. 돌아올 때도 손바닥을 위로 해서 움직임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2세트씩 똑같이 해줍니다. 그 사이에는 최대 30초까지 쉴 수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한지에 따라 다릅니다. 너무 힘들면 1분까지도 쉴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운동입니다. 중부 승모근과 약간의 하부 승모근, 그리고 능형근을 이제 좀 더 흥미롭게 고무밴드를 좀 더 아래쪽에 이렇게 고정합니다. 똑같이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당깁니다. 마찬가지로 완전한 가동 범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세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근육이 더 많이 긴장된다고 느끼든 상관없이 여기서는 부하가 주로 승모근의 윗부분에 더 많이 갑니다. 단지 이 부위가 잘 발달되지 않았을 때, 보통 잘 발달되지 않은 경우가 많죠. 특히 구부정한 자세가 있는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 부위가 긴장되는 게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잘못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어깨뼈를 모았다가 다시 풀어줍니다. 어깨뼈를 모았다가 다시 풀어줍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 자세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벌려서 하는 자세, 그리고 손바닥이 위로 가게 하는 자세로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손바닥을 완전히 위로 돌리는 게 불편하다면 약 45도 정도만 벌려도 괜찮습니다. 이렇게요. 이 두 가지 자세에서 이 근육을 각각 훈련하는 겁니다. 한 자세에서 하고 그 다음 다른 자세에서 합니다. 반대 동작은 조금 더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견갑골 사이에 있는 근육들, 즉 등 뒤에서 견갑골을 잡아주는 근육에 부하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앞쪽에 있는 근육들을 조금 늘려줘야 합니다. 불균형 때문에, 그리고 뒤쪽 근육들이 보통 앞쪽 근육들보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에서 대부분의 동작을 앞에서 하기 때문이죠. 등 뒤에서 손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쪽, 즉 가슴 근육들이 보통 등 뒤 근육들보다 훨씬 더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다음 운동을 하려면 문틀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견갑골 가동성을 높이려면 구석, 즉 방의 모서리에서 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모서리에서 이 운동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이제 모서리를 찾았습니다. 모서리를 마주보고 서서 양손을 이렇게 양쪽에 둡니다. 손바닥은 편한 대로 두시면 됩니다. 손바닥이 팔꿈치 높이에 오도록 두세요. 한쪽 다리를 앞으로 내딛고 모서리에 최대한 가깝게 둡니다. 다른 쪽 다리는 뒤로 빼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할 겁니다. 뒷다리는 발끝을 세워주세요. 몸을 앞으로 밀면서 견갑골이 등 뒤에서 모이게 되고 앞쪽 근육이 약간 늘어납니다. 이런 동작을 한쪽 다리로 10번 반복한 후 반대쪽 다리로도 해줍니다. 뒷다리는 꼭 발끝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이 앞으로 숙여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골반도 반드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만약 모서리가 없거나 모서리에서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같은 동작을 문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손을 문틀의 팔꿈치 높이로 댑니다. 한쪽 다리를 앞으로 내딛고 마찬가지로 몸을 앞으로 밀어줍니다. 그러면 등 뒤에서 견갑골이 모이게 되고 동시에 견갑골의 움직임이 좋아지며 어깨도 뒤로 가게 됩니다. 이 스트레칭과 강화 운동들은 여러분의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세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자세를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또 어떤 동작을 해야 몸의 자세 자체가 바뀌고 그걸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 있을 때 자신이 구부정한지 아닌지, 편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잘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 바로 여러분만을 위해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순간까지 보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운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정말 부러워할 거예요. 여기 손이 있고 여기 뼈가 있습니다. 이 뼈는 전상장골극이라고 불립니다.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죠? 바로 이 부분. 이거예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두 가지 기준점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과 이 뼈입니다. 우리가 서 있을 때 엄지손가락과 손이 이 뼈보다 앞에 있으면 어깨가 자동으로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만약 손을 뒤로 이렇게 옮기면 어깨도 이렇게 뒤로 가게 됩니다. 손을 뒤로 하면 어깨도 그 방향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서 있을 때 손의 위치를 잘 조절하면 견갑골도 자동으로 그쪽으로 움직입니다. 만약 손이 앞으로 나가면 어깨도 앞으로 가고 아무리 자세를 바로잡으려고 해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을 뒤로 옮기면 자동으로 올바른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임무는 손의 위치를 잘 신경 쓰는 것입니다. 올바른 자세를 잡으려면 견갑골을 모으거나 등을 펴거나 정수리를 위로 뻗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매우 힘들고 실제 생활에서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손 위치를 확인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손을 이렇게 들어서 하나, 뒤로 이렇게 놓으세요. 그러면 어깨가 잘 뒤로 갑니다. 손이 이런 자세에 있을 때 만약 앞으로 쏠린 걸 알아차리면 손을 이렇게 뒤로 빼세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 거예요. 처음 며칠 동안은요. 그래서 약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손으로 허벅지에 이렇게 대고 손이 앞으로 가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휴대폰을 드세요. 이 모든 걸 다 하고 나서 손의 위치에 대해 알게 되면 다시 사진을 찍으세요. 사진은 저에게 보내지 말고 그냥 본인이 가지고 계세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물론 원하신다면요. 만약 원하지 않으시면 더 이상 채널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소감을 남겨주세요. 이 운동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자세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이 운동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좀 더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피가 머리로 더 잘 가고 또 잘 빠져나가서 숨쉬기도 더 쉬워지거든요.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건 이 영상을 보고 난 다음일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어요. 다 됐어.